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6월 달에 본 모의고사 해설을 이제 유튜브로 편하게 보시라고 화면 위주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항상 건강들 잘 챙기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는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외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법규 명령을 이제 기본권을 제한할 때 행정입법이 법규 명령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의 형태로 위임하는 것이 원칙 또는 바람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틀렸고, 고시와 관련된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못한다면 틀립니다. 행정규칙 같은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할 수 있는데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이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위임 입법의 한계 범위가 바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이 하위 법규에 위임을 잘했는지만 따지면 돼요. 위임의 구체성을 잘 요구했는지만. 그래서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법률은 위임만 잘하면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위임의 범위만 잘 됐는지 판단하면 된다. 위임을 잘 해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이 아빠고 이게 이제 나야. 그래서 너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네 방은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잘했어요. 그럼 아빠의 역할은 끝났어. 근데 이제 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지. 이럴 때에는 하위 법규의 내용이 문제되면 변론을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직접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대법원 규칙도 이름은 규칙이지만 법규 명령입니다. 근데 대법원 같은 입법권이 없는 기관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규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따져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법률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했다는 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들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1954년 2차 개정헌법에서는 같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뽑힐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이 안 되는 게 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폐지가 됐어요. 없는 국무총리한테 지위를 계승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이거 빨리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국회가 양원제였습니다. 그래서 제헌헌법 때는 우리가 단원제였다가 1차 때 양원제였다가 5차 때 단원제로 바뀌거든? 그럼 1차, 2차, 3차, 4차는 다 양원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뒷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여기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8차 개정헌법에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냐? 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했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1972년 7차 개정헌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너무 답이죠. 1987년 9차 개정헌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까지 했다. 그래서 답은 쉽게 골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좀 어렵게 낸 느낌이 오죠. 그래서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라고 해야 되죠.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잘 읽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한 당시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거죠. 틀렸고. 공고 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죠. 이 정도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수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여기 틀렸습니다. 미음번은 낚시가 있죠. 여기가 틀렸죠. 국민투표를 30일 안에 하는 건 맞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도 맞는데 헌법 개정은 반드시 기명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렇게 틀린 포인트를 일부러 풀어보라고 냈어요.
그다음에 비읍번인데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 권리죠.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생각해 본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헌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헌법 개정이잖아요. 그럼 헌법 개정을 하는 권리, 이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도 당연히 국민에게 허용되는 권리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투표에서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확정된다. 이거는 국민투표 찬성을 하면 이제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걸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번 지문은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지 확정이 되는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잘 봐야 되는 130조 3항 이런 조문이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꼭 맞춰야 된다. 4번.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 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원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죠. 틀렸고요. 그다음 군인사법 제48조 사항 후단 사건이 뭐냐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 밀렸던 봉급이나 아니면 연금을 다시 돌려줘요. 그럼 형식상 무죄 판결이 나오면 좋지만 공소 기각도 거의 무죄에 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피고인이 거의 무죄인 게 다 밝혀졌는데 그 최종 선고일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 그럼 피고인이 안 계시니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소 기각을 내게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내용상으로는 무죄다. 그래서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은 형식상 무죄를 받지 않아도 내용상 무죄를 받아도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봉급을 다시 돌려주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는데 부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빨간색으로 칠할 건데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뭐 공무원에, 잘 안 보이네, 밑줄 한번 더 쳐드릴게요. 공무원에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요것이 이제 위헌 판례죠. 그래서 한정위헌 판례인데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제형법정주 위배가 된다.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은 틀렸나? 그러면 자, 상속인의 범위가 있는데, 상속인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갑, 을, 병이라는 이제 자식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갑이 자기는 미리 증여를 받은 거지. 근데 거의 상속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상속이 시작돼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상속을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상속세 안 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상속을 받은 거랑 다름이 없는데, 을병은 상속을 함으로써 상속세를 내고,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상속 포기했다고 상속세를 안 내면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상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을병의 상속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위헌 키워드를 해볼 건데,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의 상속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고 자기는 치사하게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 사람을 포함시켜야 되죠. 근데 포함하지 않는 것은 멀쩡하게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렸다. 이런 판례죠. 좋습니다. 다음에 5번. 이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 국가의 기본권 의무죠. 그럼 과소부 금지 원칙 맞고, 그다음에 2번은 쉬운 판례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때 이제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권한을 헌법 위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인데, 이게 3번이 뭐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봐보세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라고, 그럼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청취, 우리 이거 산업단지 만들어도 될까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청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별개 절차니까 따로따로 의견 청취를 받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받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길게 좀 헷갈리게 내봤어요.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쟁점이 다 있는데, 의견 청취 동시 진행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과소부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4번은 또 이제 길게 낸 건데 그냥, 자, 위헌 키워드를 잡아보겠습니다.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럼 세상 시끄럽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데 그런 데시벨 제한이 없다 해가지고 과소보금지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내봤어요.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해요. 근데 그 효과 측면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수단이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입법자가 A라는 수단을 선택했는데 기본권 침해가 한 10 돼요. B 수단은 기본권 침해가 한 8 돼요. 그럼 얘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완전히 효과 측면에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기본권이 제한되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견해를 존중해 주겠다. 그러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2번도 여러분들 우리 경찰 관련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풀어야 되는데, 일단 위헌 판례가 뭐냐면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할 때는 꼭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중요한 판례냐면 이거 목적의 정당성까지 인정이 되고 수단의 적합성부터 인정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목수해법에 위배되는 판례들 중에 이런 판례들은 꼭 기억을 해서 꼭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침해되는 거 맞는데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목적의 정당성까지만 인정이 됐다.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된다.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당연히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 근데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이거 좀 치사하게 됐죠. 영장제도랑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계엄인데, 계엄에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계엄에는 좀 약한 경비 계엄이 있고 비상 계엄이 있어요. 지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상계엄만이에요. 경비계엄은 이걸 못해. 근데 계엄은 이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냥 계엄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좀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진작 나왔지만 1번이었다. 7번.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낙태죄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와 관련해가지고 22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대해서 태아의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좀 달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2주 전에는 태아의 보호가 좀 낮아지게 되고요.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보호 정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좀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합헌 키워드죠. 협의상 이혼할 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행복추구권으로 보장이 된다. 맞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난이도는 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등권인데 기업법은 유명한 위헌 판례죠.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이 이제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 콜택시를 어떻게 이제 설치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휠체어 하면 떠오르는 그 휠체어 있잖아. 그거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근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휠체어에 앉을 수조차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누워있는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휠체어도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을 할 때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니까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분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판례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인데 내국인과는 달리 보험료 납부도 아닌 세대, 이제 한 가정에 있으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게 좀 좁아. 그래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로 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좀 더 넓습니다. 근데
내국인과는 달리 보험료를 체납했다. 한 달만 여러분들 의료보험 안 내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왜냐면은 그 외국인이 뭐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끊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그래도 몇 달, 몇 년이고 기다려주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부터 보험금을 끊어버리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맞고요. D급번은 쉽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 20세 이상 합헌이죠. 그래서 틀렸다. 침해한다 했으니까. 리을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할 수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 절도죄, 그 다음에 야주절, 그 다음에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 행위태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상습으로 묶인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절도했어. 을이라는 사람은 야주절 했어. 그래서 갑이 야, 을은 야주절인데 왜 나랑 똑같이 상습으로 똑같이 묶이냐.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업기능요원의 근무 경력은 초임협봉 획정에 제외가 됩니다. 왜냐면 산업기능요원은 이제 뭐 군복무를 한 게 아니라 산업체 같은 이제 민간 회사를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호봉을 쳐줄 수는 없죠. 병역을 이행한 혜택은 줄 수 있지만 혜택까지는 아니죠. 그냥 병역을 이행했다 이거지.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옳은 걸 골라야 되나? 그렇죠? 적절한 거 하나 둘 세 개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9번 위헌 판례죠. 예비군 대원 본인의 부재 시 예비군 소집 훈련 소지서를 뭐 가족이 받아줬는데 그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 안 했어.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 징역 가요. 나한테 예비군 송지서 안 줬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위헌이다. 틀렸고. 상관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 규정. 위헌이죠. 그 다음에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법인으로 보고 필수적으로 몰수 추징했다. 합헌이죠. 왜냐하면은 주의 의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은 면책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폭행죄로 2번 이상 범죄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죠. 누범이지.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쉬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1번이다. 난이도를 하로 할 걸 그랬네. 1번 낚시가 있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잡아와라는 명령정이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얘 잡아도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허가장이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 위헌 판례죠. 보호무자 2명의 동의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우리가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은 신체 자유 침해하는 판례죠. 그 다음에 3번은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 고용주에게 주의감독 의무 여부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똑같이 동일한 벌금형을 과도로 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 유무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양벌규정 또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번이 답이네요. 4번은 합헌키워드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 벌금을 안 내가지고 노역장이 있어. 근데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임의적 집행정지를 규정한 것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11번에 1번. 뭐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되냐 이건데 DNA를 채취하면은 뭐 머리카락을 뽑아거나 아니면 구강세포를 채취하니까 신체의 자유 제한은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집행유예 동시에 사회명령을 선고받죠. 사회봉사 명령은 원칙적으로는 보안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는 것은 그 행위시법, 그 재판시법 해가지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200시간으로 올린 거, 그거는 이제 예외고, 사회봉사는 일반적으로는 사람 묶어놓고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제한은 없어요. 그 대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이에요. 그래서 예외 판례를 갖다가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뭐냐면 가석방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있지만 가석방이 있어요. 그래서 합헌키워드인데 현행 무기징역형 제도가 상대적 종신형만 있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론상 사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합헌,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하니까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되죠. 그리고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 보내는 것은 치매까지 되죠. 그래서 해설지에 다 써놨으니까 꼭 잘 참고해 주세요.
12번 우리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도소 거실을 검사할 수 있죠. 합헌이다. 뭐가 침해하냐? 틀렸다. 2번인데 좌사관전띠 착용 문제는 내밀한 영역 아니죠.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와 문제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 심사할 수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왜 안 넘어가니?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 보호 제공하는 게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 자유입니다. 가끔 이 비밀 단어와 자유 부분을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전체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내밀한 개인적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생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뒷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애초에 내밀한 개인적 영역이 아니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조차 안 되는 거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데 침해되는 게 아니라, 침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낚시 조심하시고요. 13번 죄송합니다. 자,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돼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침해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를 삭제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와 보존 기간을 규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 시까지 보존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불처분했다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처분을 내릴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경력 자료는 남겠지만 이게 평생 남게 되면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야. 성인의 경우에는 불교도에서 했을 때 수사 경력 자료가 남지만 3년이나 5년 안에 지워주죠. 그렇게 규정하지 않은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합니다. 다음에 3번과 4번을 일부러 같이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우리 거주지 등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헌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합헌 키워드를 밑에 그어줄게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출소한 이후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사 갈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고 출소한 다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고 해서 두 가지 같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합헌인데 침해하는 것이다. 드렸죠. 14번 우리 양심의 자유 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자의금지 원칙, 입법 형성권의 재량 여부가 아니라 비례 원칙으로 판단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 양심의 자유 제한조차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문을 찍는 게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조차 안 된다고 해야지 최소한의 제한이라 하면 제한은 된다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수가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예외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는 소수 양심이다. 그럼 소수의 양심도 지켜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양심이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종교 또 믿어야 된다. 어떠한 세계관 그 외에 가치체계에 기초있는 거랑 상관없다.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면 양심의 자유로 보장이 된다. 그래야지 소수자들의 양심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의 양심만 양심의 자유로 보호된다 이러면 바로 틀린 지문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이제 좀 지겹겠지만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판례는 법을 위반했다라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대신 하기 싫은 거 하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뭐 명예권 침해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 추정 원칙이 도입하게 됐지만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틀렸죠. 그 다음에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의 보호 대상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뻥칠 자유, 허위 사실의 표현도 해당되죠. 대신 제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 광고의 원칙은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냐? 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냐? 이거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범위 내의 포함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나 아니면은 이 수단 약간 평범한 심사나 아니면 좀 엄격한 심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해설을 잘 보고 좀 읽어주시고,
다음에 간섭 판례죠. 방송 편성에 대해서 간섭 금지한다. 뭐 돈 좀 있고 그다음에 권력 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그다음에 선거 외국인의 경우 선거권 있죠. 법률상. 그래서 18세 이상이고 3년 이상 체류 의무 있으면 된다. 피선거권이라면 틀리죠. 선거권만 있죠. 대신 법률상의 원리로만 있다. 그 다음에 임기 만료 4년마다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는 임기 만료 이전 50일, 대통령은 70일이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은 50일이고 지방선거는 30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일이다. 50일인다. 50일. 그 다음에 3번은 그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위헌이죠. 부재자 투표. 근데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좀 일찍 닫을 필요가 있으니까 합헌이다. 틀렸고 맞고.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 판례네요. 일반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공무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에 가깝게 보인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굳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좀 지역적인 그런 조문 문제. 1번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또는 폐지도 청원사항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거쳐야 한다죠. 이런 거는 이제 맞출 수 있죠.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청원권은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 이런 청원, 허위의 사실 아니면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청원, 얘만은 이제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계량권을 줬어요. 옛날에는 이런 청원들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 체크하시라고. 재판 청구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절차적 적장성의 문제다. 근데 27조 5항의 법률 유보는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거 그리기가 어렵네 생각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을 만들면 이만큼 제한이 되는데 못 쓰는데, 청구권적 기본권은 법률을 만들면 이만큼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권에 대한 보통 기본권 법률을 보고 이게 청구권에 대한 기본권 법률을 보면 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재판 청구권은 재판 절차 진술권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권에 대한 법률 유보와 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변호사랑 접견할 때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 시설에 설치된 일반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거 맞고. 4번의 DNA 판례는 이것 빼고는 다 펀이죠. 그래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절차적으로 보장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포구속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적부심이 있는데 그 DNA 채취한 다음에 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 이거예요. 구제 절차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DNA 판례는 어떤 부분, 뭐 소급해서 해도 합헌이고 그 다음에 채취해도 합헌이고 뭐 이런 식으로 DNA 채취하는 건 다 합헌인데 절차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복 절차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은 게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면 되겠죠. 19번 교육을 받을 권리,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 요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검정고시를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과잉금지 원칙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퇴학된 자퇴 포함입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고시 볼 수 없어.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자사고 판례는 이제 여러분들 알만한데, 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정해가지고 동시 선발 규정이 있죠. 요거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자사고 중에 위헌인 부분은 뭐예요?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이 위헌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설지에도 좀 써놨지만. 그래서 틀렸다. 4번에 서울대학교 저소득 모집할 때 몇 명 안 되기도 하고 이 정도는 재량권 있으니까 모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해보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근친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합헌이에요. 근데 굳이 8촌 이내 혼인을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발견되지 않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산 처리가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 아마 걸릴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걸릴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혼인하는 것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촌 이내였던 거지. 그걸 굳이 무효로 하는 거, 이게 좀 위헌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동성도문 금혼제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동성동본이면 뭐 17촌이든 18촌이든 다 혼인금지가 위헌이니까 8촌 이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정당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겠죠.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한 게.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되고 친족 관계는 8촌 이내 금혼조항이니까 넓다고 보기 어려워요. 금지할 만한데 굳이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굳이 무효로 하는 게, 요거는 위배가 되는 별도의 판례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거 좀 알아두시라고 문제를 냈다. 네, 그럼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도 잘 보셨죠?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래 공부라는 게 이제 전반부보다는 이제 시험 막판에 가는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집중력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